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자, 어, 이제 정보공개 관련된 제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제도. 자, 개인정보보호제도란 무엇이냐? 개인정보 처리 제한과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제도란 앞 시간에 우리가 행정기관에 각 기관에 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 내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뭐가 있다? 정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정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거는 큰 기본권이죠, 기본권.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통제해야 된다. 통제권. 그래서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이용 금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처리해야 된다. 지금 각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 뒷번호를 빼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의 수집해야 되고 목적 외에 이용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팔아 넘긴다든지 다른 기관에 제공을 의무화한다든지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내 정보를 누가 처리했으면 제공을 받아야 되죠. 또 개인정보 처리를 하려면 저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내 권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자. 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시키고 이거는 정정시키고 삭제하고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왜 내 정보를 함부로 하느냐. 정지. 이건 삭제해라. 고쳐라. 파기해라. 그 실종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을 얼굴, 지문, 부모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나중에 삭제할 때도 가족들이 본인이 삭제하라고 요구하면 경찰관들은 그거 다 삭제합니다.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내 정보 공개 정보를 함부로 다른 기관에 사용했거나 처리하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 제한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조 가입,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적인 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 정보는 민감한 정보, 뭐 성적인 것, 신념, 정치적인 것, 가족 사생활 이거는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령에서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 민감 정보. 민감 정보는 처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개인의 사생활, 정치적 견해를 왜 함부로 삽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있죠. 특정한 사람의 이름, 범죄자 이름, 계급, 범죄자가 어, 우리 지금 보면은 성범죄자가 천안 어디 지역에 살고 있다. 성범죄자는 정보 공개를 하고 있죠. 우리 지역 몇 미터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고유한 특정인의 고유한 정보는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개됩니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나오네요. 고유 정보란 고유한 사람, 이름, 주민번호, 여권, 운전면허. 운전면허 보면 누군지 나오죠. 홍길동. 외국인 등록번호 누구? 홍길동, 박동희, 월동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다. 식별하잖아, 이름으로. 이 고유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고유 정보가 분실했다. 그냥 도난당했다. 유출했다. 변조를 했다. 훼손했다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자, 이번에 그 N번방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군인이죠, 군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군부대 대신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있죠, 그죠? 군인 신분이잖아요. 이 군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내용을 유출했잖아요, 그죠? 처벌돼야 됩니다, 처벌. 5억 원 이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겠죠.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보 공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알 권리가 있거나 권리가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감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민감한 거는 그거는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당연히 천안시청 공공기관 되죠. 또 법인도 이렇게 업무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단체다. 또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분들 동의해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일단 관리하면 그 목적대로만 관리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된다. 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업무 목적으로 자동 갱신을 한다든지 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목적 외에 이용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란 거는 동의 없이 처리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물어야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는 있는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그 입증 책임은 처리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입증 책임은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먼저 동의를 받아놨거나 동의 안 받았으면 처리가 안 된다든지 명확하게 입증은 책임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살아있는 자연인, 식별정보다. 맞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그죠?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이게 뭐냐면 CCTV. 우리 그 가게 있잖아요, 가게. 뭐 음식점 앞에 오면 여기가 현관문이잖아요, 현관문. 현관문에 CCTV에 비추고 있죠, 이렇게. 자, 이 CCTV 비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절도 예방이에요, 절도 예방. 절도 예방으로 한정된 출입문만 비추게 돼 있죠. 이 CCTV를 다른 데 감시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입구의 절도 예방으로. 또 하나는 이 CCTV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음성을 녹음이 안 됩니다. 왜? 왜 음성 녹음이 안 되죠? 통신 자료잖아요. 통신 사실 자료. 말하는 게 개인 정보가 누출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녹음 안 되고 한정된 곳만 비춰서 입구만 촬영해야 됩니다. 절도 예방 목적. 따라서 영상정보 처리기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처리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또 녹음 기능을 뭐한다? 사용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은 뭐냐면 천안시청 직원들이 민원인 업무를 받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한다.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절차법에도 누구든지 듣고 청문, 물어보고 듣는 것,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행정천안시청 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막 물어보거나 해서 듣는 것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설하면 누설하거나 처리하면 안 된다. 7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까지 보호하여 망라 모두 총괄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기관, 개인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단체 등 이분들이 함부로 처리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망라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맞는 거죠, 그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개인적인 것,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자,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모두 다 관리가 돼야 되고 함부로 누설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개인에 관한 것도 개인의 신변 내용, 개인에 관련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함부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 함부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개된 정보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간에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맞게끔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죠. 맞죠? 개인정보 단체성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란 거는 자, 법원에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따라서 법원에 하는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민간인은 개인정보 결정권이 있는 거고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서로 반대된 입장인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내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거나 또 관리를 잘못하거나 목적에 부당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쪽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정 안 됐을 때는 법원의 판결, 허가, 결정을 따라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헌법 17조는 비밀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받는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 정지, 변경,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뭐할?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은 공권으로 법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수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